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2는 코로나19 충격에 대비하고자 6천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추가 매입하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현행 0%를 유지하기로 했고 예금금리 역시 현재 마이너스 0.5%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서울 잠실과 삼성동 일대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부동산 이상 거래가 나타날 걸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개월 만에 구속기로에 서자 삼성 안팎에선 다양한 우려들이 쏟아집니다. 외신들도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긴급 타전하며 구속될 경우 삼성의 중장기 경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한항공에 긴급 자금을 지원했는데 향후 경영권 분쟁 결과에 따라 국영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조세를 보이던 시장이 지금 급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이고요. 일단 오늘 상승 역시 코스피가 주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 주도는 삼성전자가 합니다. 삼성전자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전일 고점이 5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점 한 55,900원, 56,000원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48,000원대부터 이 자리까지 한 번의 조정 없이 매일같이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도가 이어지는 손바뀜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효과로 시장 지수는 같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는 전일 조금 어려움을 부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지금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2에서 지금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 부분이 결국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러면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전일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어서 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과 동조화를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모습이 딴판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 물량들을 속속 다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떤지 금요일장입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2180부근까지 올라옵니다. 지수 강합니다, 진짜. 이대로 가면 2200도 금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2000을 넘어가는 순간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과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170포인트를 더 넘겨버리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살짝 미는 듯 하다가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저점을 약간 바닥 따지는 구간이 일중으로 볼 때는 2140선을 맞으면 보통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지금 연출이 되는데 오늘도 2140 찍고 2180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기관입니다. 사실 최근에 외국인도 매도세가 강하지 않고 간간히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한데 기관 쪽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쓸어 담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형 IT 종목들 위주로 많이 담고 있고요. 개인들은 최근 장세에서 이제 그동안 엄청난 순매수를 멈추고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급등이죠. 20.2%면. 이 정도면 코스피에 엄청난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가 넘게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65만 원대 이제 뚫고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퐁당퐁당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2% 정도 오늘은 또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셀트리온부터 LG생명까지 모두 다 상승하고요. 오늘 LG화학, 셀트리온 그리고 현대차 특히나 최근에 운송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또 부품 쪽에서는 만도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흐름 경기 민감주도 괜찮아지고 있다. 확실히 장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이럴 때 보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이
같이 움직이죠, 최근에. SK텔레콤도 민감주라기보다는 방어주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하락장에서도 올라올 때도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민감주가 움직이는 장에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SK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상승하는 게 그 상장 여파가 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얼마나 좀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지금 11만 원대까지 돌파를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748, 750 부근까지 코스닥도 올라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똑같습니다. 예, 코스피하고 장 초반에 살짝 미는 듯 하다가 그대로 올려버리고요. 저점 대비 한 10포인트가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기관이 팔고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재밌는 건 최근 시장의 수급 흐름이 코스닥은 외국인 개인이 동반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팝니다. 기관들은 이쪽에서 정리되는 물량들이 지금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고 자금 이동이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세 주체가.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SK 오늘도 올라가죠. HLB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제약 상승하다가 빠지네요. 알테오젠이 분식회계 이슈 때문에 급락 이후에 2거래일 연속으로 회사 측에서 루머다라고 밝히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CGN 올라가는데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여기부터 12종목들인데 CJENM 지금 상승하지만 한호가 강보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더딥니다. 펄어비스 올라가고요. 에코프로, BM 올라가는데 상승폭 크지 않습니다. KMW 올라가는데 5G 관련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며칠 동안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부터 제넥신까지 제넥신 제외하고 모두 올라가고요. 오늘 휴젤의 상승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1209원대까지 빠집니다. 환율이 지금 1209원대까지 빠져 내려가는 게 이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거예요, 이제. 독일 쪽에서 이제 ECB에서 매입 채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로가 강해지면 달러 강세가 확실히 꺾이게 되고 이러면 원달러 환율 조정받으면서 시장에 긍정적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던 양시장이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로 전약 후강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가 2180선, 코스닥은 75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슬입니다. 대한항공, 코엔텍, 비트컴퓨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미국 항공업종 주가 급등에 국내 항공주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현재는 7%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26,6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최저가 26,600원, 최고가 22,6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등 항공업종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국가 간 이동 및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한항공은 유증 권리락에도 상승하면서 항공업종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비트컴퓨터입니다. 비대면 의료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5.75% 올랐고요. 거래가 11,9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12,650원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병원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의료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에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 경험을 보유한 의료 정보 전문 기업 비트컴퓨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케어랩스와 유비케어 등 다른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종목 코엔텍입니다. IS 동소에 인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현재는 10%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1,7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경에 최고가 11,950원에 터치한 후에는 상승폭을 다소 줄인 모습입니다. 코엔텍은 울산을 중심으로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의 매립, 소각, 열판매 등을 하는 국내 상위권의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중견건설사인 IS동서가 코엔텍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편 증권가에서는 IS동서의 이번 인수와 관련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환경 폐기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코인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0.35% 빠지면서 가격은 1,190만 원대, 이더리움은 0.77% 빠졌고요. 가격은 29만 6천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캐시가 0.63% 소폭 오르면서 가격은 31만 5천 원대, 에어드란이 4% 넘게 올랐습니다. 3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겠습니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소폭 빠지는 가운데 라이트코인이 5만 7천 원대, 모네로는 8만 3천 원대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확인했습니다.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워렌 버핏이 지난번에 항공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공주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휘청했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국제선 항공 노선도 재취항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던 장이지 않나 판단되고요. 우선 간밤에 중국이 이제 미국 내 외국 항공사의 중국행 국제선 운항을 오는 8일부터 허용키로 했다는 얘기가 나와주었는데, 우선 미국의 자국 항공사의 여행객 여객편 이 운항을 불허한 중국을 향해서 어떤 보복성 제재를 진행하겠다고 권고한 직후에 좀 나온 내용이라서 이 중국이 미국과의 항공편 싸움에서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황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우선 국제선 운항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중국 내 국제공항 한 곳을 골라서 매주 1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부분을 밝혔는데요. 이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미국 항공사들의 중국 취항을 막고 있다는 게 미국 당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요 항공사의 미국행 여객편 운항을 오는 16일부터 금지하겠다는 부분을 엄포로 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역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어떤 뚜렷한 요소는 없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 외국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을 허용키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멘트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 이 외국 쪽에서의 항공사를 중국 쪽에서 이제 개방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약간의 좀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역시 주가 측면에서는 항공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정치적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2주간의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좀 금지했던 상태였는데, 이 중국 항공사의 미국 취항 자체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항공사들이 주당 한 차례 미국행 경기 항공편을 운항했고, 그리고 전세 비행기를 통해서 상당수 유학생들을 중국 본토로 이동시키기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이 약간의 어떤 노선의 재개를 추진하는 분위기로 좀 가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코로나19 여파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야 되는 상황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항공주들의 상승세가 좀 계속 오늘 좋았는데, 대한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 우선주 그리고 다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크게 좀 그려주었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아한 반응으로 좀 오르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어제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이나 항공 주가가 폭등하면서 전체적인 항공주의 투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공업종이 상승세로 보였었던 시기를 감안한다면은 너무 빠지긴 빠졌습니다. 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주가 빠졌던 영향도 있는 상태에서 이 항공주의 주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항공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스마트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스마트폰 사업에 코로나19가 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판매 10% 감소한다고 하는데 제조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뭐 좋지는 않습니다. 예. 혹시 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물론 소비 감소, 또 이제 뭐 부품 공급망은 문제 있다는 부분은 그 전부터 이 스마트폰 업체들한테 계속 제기됐던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애플과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전방에서 당연히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한테도 악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어제 IDC 시장 보고서로 나왔는데요. 전국적인 폐쇄 조치와 그 증가하는 실업률이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런 부분이 애플이 미국과 유럽의 애플 스토어 매출 경험을 중단하는 사태까지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향은 코로나 때 계속 제기되면서 주가는 떨어졌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유동성 장세도 있지만 이 휴대폰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은 이 전망은 아직까지 불투명하지만 스마트폰은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은 수요 회복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터플렉스, 파인 테크닉스, KH바텍,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의 최근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이 아이폰 12번째 가격 인하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취하기로 하는 부분도 이 부품들의 실적 회복 기대를 계속 키우고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삼성 같은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도 이 가격 경쟁에 나서면서 제조사들의 물량 확보를 위한 부품 발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쪽 얘기부터 당연히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미중 갈등은 사실 서로 하늘길을 좀 막아놓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따로 나온 소식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폭동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잦아들긴 하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너무 극우 성향을 보였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러면서 재선 가도에 빨간불 켜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여기에다가 항명 지금 예스맨이었던 국방장관이 항명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재선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10%까지 지금 지지율 차이도 나는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성향을 이제 가감없이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을 이제 과감없이 보이는 거죠. 드러냈고 또 그걸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서 위기 국면마다 유리하게 잘 끌어왔는데 이번 거는 좀 틀리죠. 왜냐하면 이번에 폭동 사건은 사실 그 미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인종 문제나 또 양극화 문제. 사실은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가 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제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예. 결국 미국은 그동안 세계 지배 전략을 시스템을 심어놓고 그 시스템이 미국을 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위 1%가 모든 자본이 독식하는 구조로 만들어 놔서 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그 우월한 국가였고 부유한 국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의 그 진위 계수나 빈부의 격차도는 대단히 벌어져 있어서 상위 1%는 지금 계속 자산이 쌓여가는 거죠. 하층민은 계속 빚만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번 폭동 문제는 그 양극화 구조에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그 대진영 논리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극우 성향을 대표하고 극우 성향은 스트롱맨을 좋아하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당연히 월가의 지도자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좀 안정을 원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본인의 지지층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으니 내가 이거 확실하게 진압할 텐데 연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초유였죠, 초유 사실. 폭동진압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도저히 주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란에 준하는 폭동이 일어나면 헌법에서 이제 1800년도에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그 유나이티드 연합이기 때문에 주정부 단위로 이제 행정권이 분리 독립돼 있는 국가인데 예. 대통령한테 이제 초법적인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이번 폭동 시위에 끌어들이고 더군다나 이제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교회 앞에서 사진 찍는 또 이벤트를 열었더니 군부 내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야, 그럼 우리 군부가 그 시민을 향해요 총을 쏘라는 거냐? 그걸 국방부 지휘자들이 용인한 거냐? 국방장관이 왜 거기 가서 사진을 같이 찍냐? 찍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매티스 장관도 곤혹스러워진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럴 의사가 없었고 사진 찍을 줄을 몰랐다라고 익스큐즈를 했지만 군부 내 반발은 그렇죠. 왜냐면 이건 그 시민이잖아요. 적국이 아니고 예. 퇴역하면 다 가족인데 거기를 향해서 총을 쏘라? 사실은 트럼프가 이번에는 많은 실수를 한 거고 사실 트럼프 스타일의 독불장군 리더십이 이제 여지없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아마 재선 가도가 이러고도 재선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엄청난 승부사이거나 아니면은 천운을 타고났거나. 천운을 타고났거나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진짜 그 약탈이나 방화 등이 일어난 부분은 참 안타깝지만 그 부분이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럼요. 사람들이 네. 다 뛰어나왔다 뭐 이런 분석의 외신들도 있는 걸 네. 봐서는 네.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언론들이 많이 타겟으로 잡는 것 같아요. 참 그 곤혹스러운 게 그 이 미국식 자본주의 양극화의 문제, 그다음에 성과 우선주의를 대체할 만한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제일 큰 고민이 이러면 계속 양극화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양극화를 진행되는데 소외되는 그 하층민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가 사실은 앞으로 그 정부 각 국가의 정부의 고민이고 예. 또 하층민 단계로 떨어진 사람들은 사실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어떤 계층이나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류의 문제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게 상당히 위생관념이 떨어지는 그 중국의 그 우한이라는 아주 재래시장에서 뭐 섭생을 불량하게 했더니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게 월가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이 공동체인데 분리가 가능한가라는 걸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영화 엘리시움에 보면은 이제 상층부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서 나라를 지어갖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영화가 있었죠. 예. 영화 속에나 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사는 인류가 공동 운명체라는 이걸 벗어나면은 바이러스는 또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가 이 양극화의 문제를 어쨌든지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는 지금으로선 좀 답이 잘 안 보이지만 결국은 뭐 그래서 지금 쿠폰 발행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처방이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정말 그 현인들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지금 우리도 일본과의 갈등이 다시 생겼어요. 수출 규제 처리 안 하면 WTO 절차 제소 네. 다시 밟기로 했는데 일단은 작년 11월이었죠.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증권시장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처럼.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업계나 네. 전체적으로. 네. 어때요? 지금 그때하고는 상황도 많이 다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금까지는 글로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효율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싸고 좋은 물건을 굳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주변 국가에서 편안하게 조달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서플라이 체인을 건드리려고 어떤 국가도 시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장을 했죠. 예. 그래서 잘하는 것만 해도 된다. 굳이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것까지 손댈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근간이었는데 작년에 미국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터뜨리면서 국제 간의 글로벌 교류가 많이 차단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시간에 적시성을 갖고 부품 조달이 안 되는 사건이 이제 생겼는데 예.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선제적으로 한 수출 규제였죠.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책상에서 뭐 이러이러한 거를 품목을 우리가 수출을 안 하면 너희들의 반도체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희망으로 이걸 실시를 했는데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게 전 세계 기업사에서 어떠한 납품업체도 납품업체가 발주업체한테 우리 물건 안 팔아? 제 기억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는 데가 갑이고 파는 데가 을인데 통상 상거래 관계가 예. 파는 데에서 사는 곳에다가 물건 안 판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수죠. 왜냐하면 물론 조금 타격은 있겠지만 세상에 어느 한 곳에서 100% 완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재 부품은 없거든요. 예.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라인은 굉장히 독특해서 멈추면 그 자체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순간 수천억이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조달되는 부품이나 소재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알아서 그 기회를 제공해 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일본으로 가서 알아봤더니 이건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들어와서 바로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명을 내린 게 모든 걸 중단하고 이 대체품을 찾아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때 뼈를 갈았다 그러죠. 3개월 동안 예. 연구실에서 뼈를 갈아서 그러면 뭐 포토리스트니 이런 것들 해보겠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랑 라인을 멈출 수 없는 라인의 일부 라인을 허용해서 병용 투입을 한 거죠. 지금은 얼추 뭐 다 일본 수입품이 없어도 돌아갈 만큼 다 수입 대체가 됐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마찬가지로 수입 대체를 했는데 과거로 돌아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한일 간의 양국 간의 국익으로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게 정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결합되면 이건 좀 경제적 문제로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 명확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실익은 없는데 이 경제적 실익을 넘어서는 뭐 국민 정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코멘트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기업 입장에선 그게 불확실성이죠. 예. 그럼 기업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피해서 경영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발 국내 소재 부품 장비는 점점 아마 대체되는 방향으로 기업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또 갈등이 빚어져서 이제 뭐 8월 달에 이제 전범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가 들어가면 또 핑퐁을 치겠죠. 예. 기업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하지만 또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 당장은 좀 피해가 많은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거죠. 지금 뭐 작년부터 그래서 국산화, 소부장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그런 이유고 지금 뭐 주가뿐만이 아니라 대체품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우리도 일본이랑 갈등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국가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수출 위주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엔 조금 이제 수출이 꺾이는 위험도 있고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수출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타격이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는 이제 글로벌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은 생산 기주화되어 있는 중국이나 이렇게 이머징 국가에서 싸게 조달하면 좋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먹고 살자. 고립주의죠. 우리 미국은 굳이 남한테 교육을 안 해도 이 안에서 다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굳이 뭐 그 팍스 아메리카나나 아니면 FTA나 뭐 이렇게 연대해서 미국이 뭘 역할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고립주의로 가자는 거를 자극을 하니까 사실 러스트벨트라고 미국이 이제 주로 생산 단지가 중부에 있죠. 예. 무너진 디트로이트나 자동차 왕국 이런 데가 다 무너졌는데 거기 이제 그 회고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저기서 일자리가 있어서 팡팡 돌아갈 때 행복했는데 지금 일자리도 없고 이민족들이 다 와서 국내에 뭐 활개치고 다니고 이게 뭐냐. 그래서 트럼프는 이 말이 맞다 해서 찍어줬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기본적으로 산업체질을 서비스업으로 다 돌린 국가가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데 그 향수를 자극해서 그게 되돌릴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럼 미국이 리쇼어링 한다 해서 거기가 과거처럼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고 뭐 의류 산업이 살아나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서비스업을 적응했던 근로자가 다시 공장에 가가지고 부품 라인에 앉아가지고 그걸 검수를 하거나 이런다는 게 이제 그 근로자 자체한테도 적응이 잘 안 되고요. 산업 전체적으로도 부가가치가 안 나옵니다. 부가가치가 안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제조업 단가, 임금 단가하고 서비스업 임금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미국은 최저시급이 24,000원 수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최저시급을 받는 나라가 최저시급만 받아도 그만 안 돼. 이쪽 그 봉제 근로자가 되면 임금 얼마 받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식 그 독주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맞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좋진 않네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한테도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좋지 않은데 뭐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개선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방적으로 뭐 미국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나만 살면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모순된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패권 국가로서 지위를 다 누렸어요. 그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의 시스템과 달러를 뿌려가지고 전 세계에 자기의 인플레를 수출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전후에 한 5, 60년을 달러 찍어서 먹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전 세계 채권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뭐 종이화폐 받아서 상품을 줬는데 이제 와서 그거 안 한다는 건 달러 기축 통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채 갖고 있는 거 휴지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너무 무책임한 얘기고 그러면 글로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는 거고 그러면 거의 그건 헬이죠, 헬. 그런 상황은 사실 있을 수 없겠죠. 이제 국내 얘기해 볼게요. 3차 추경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집행을 할 거고요. 네. 한국판 뉴딜, 양적 완화 지금 다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GDP 대비 여러 가지 부채율이 높아지고 있고 급격하게 그렇죠. 지금 재정이 가파르죠. 안 좋긴 해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결국에는 있는 문제죠. 그 적자 국채를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다 네. 빚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네. 어쨌든 간에 뭐 걱정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3차 추경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사태는 비상사태라는 인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국면은 시장이 이제 시장 기능을 못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대준다.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뭐 그 재정을 푸는 게 미국이 한 4천조, 유럽이 이제 어제 추경까지 해갖고 한 2천조 푼다 그러죠. 중국이 1,000조. 3개국이 푸는 게 7천조를 풀어요.
우리가 숫자가 너무 큰 숫자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둔감해가지고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한 580조 뭐 이 정도 수준 되죠. 우리나라 예산의 10몇 년치가 그냥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찍어낸다는데 문제는 이게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데 있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꾸준히 국채 비율을 한 35% 수준에서 이제 안정시켰던 국가재정 건전성을 최근에 거의 한 8% 수준 올라가는 거니까 예. 이 그래프로 보면은 거의 수직 사다리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좋은데 차트로 봐서 이렇게 급등각은 안 좋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건 필연적으로 좀 다음에 좀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텐데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는 그 3차 추경 이게 3차예요. 예. 1, 2차는 이미 했고 3차 추경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세입 경정 예산이 이제 11조예요. 예. 세입 경정이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상황을 보니까 세금이 안 거칠 것 같아. 그러니까 세금 연초에 작년에 세입 내 세출이니까 항상 예산을 짤 때는 세금 거치는 거를 예상을 하고 예. 이거에 맞춰서 이제 세출 항목을 짜서 예산을 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지금에 와서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이 안 거칠 것 같아. 그게 11.4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빵꾸난 거는 추경으로 메꾸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출을 확대를 하는데 일자리가 이제 다예요. 그래서 일자리 지키는데 5조. 그다음에 고용이나 사회 안정망 확충하는데 18조. 그다음에 경기 보강 패키지. 이게 그린 뉴딜 뭐 이런 건데 예. 11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차 추경에 30 몇 조가 들어가는데 네네. 미래를 위한 투자는 11조예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거는 지금의 환자가 쓰러져서 응급 상태니까 마중물을 먹어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얘가 일어나서 결국은 민간이 고용을 창출하고 민간이 돈을 벌어야 그 다음에 선순환돼서 세금도 걷고 이런 사이클. 예. 그러니까 얘가 환자가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활동해서 다시 내가 세금을 걷어야 되니 얘한테 그런 힘을 주겠다고 하는 예산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 한 70조 하는데 11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면 맨날 긴급재난지원금만 주다가 예산을 이렇게 복지 예산만 주다가 예산 다 써버리면 환자가 일어나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나 이것도 이제 항목을 쭉 비교를 해보면 이게 사실은 좀 그 아젠다 형성에게 플랜이 많아요. 그린 뉴딜이 도대체 뭔지 사실 명확한 것도 없고 뭐 그럼 맨날 폭력 태양광이냐. 폭력 태양광은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 효율이 잘 안 맞아서 입지 선정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에너지 차원에서도 지금 화석 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좀 장기 플랜으로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한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기 추계를 낼 때 수요가 안 느는 걸로 추계를 했거든요. 2030년까지 전기 사용량이 그렇게 늘 요인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전제를 깔고 했는데 과연 그 추계가 맞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좀 불안한 거죠. 뭐 급하니까 추경도 좋고 살려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정말 프로들이 와서 아주 파인 튜닝을 해서 적재적소에 재화를 없는 재화를 잘 짜내서 정말 마중물이 돼서 펌프질을 해야 될 텐데 펌프질이 안 되면 그럼 또 추경을 합니까? 그래서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박권재 전문위원이었고요. 잠시 뒤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미톤입니다. 네. 동사는 게임 개발 및 서비스 관련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풀팝 포커, 풀하우스 카지노 등의 웹보드 게임을 운영 중입니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말 공포되었는데요. 웹보드 게임 하루 손실 한도 10만 원 도달 시에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항목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혜로 네오위즈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미톤 역시 웹보드 게임 관련 회사라는 점에서 후발주로 괜찮은 흐름입니다. 실적은 19년 말 네오위즈보다 영업이익과 이익률 면에서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매출 1,200억, 영업이익 400억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적 및 업종 퍼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적정 주가는 약 1만 원 정도라 판단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섹터들의 좋은 실적과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섹터 내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미투온의 자회사인 미투젠이 작년 12월 IPO를 진행했다가 철회했는데요. 이는 다시 상장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안착한 모습으로 공략하기에 좋은 위치라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75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모트렉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동사는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등의 필수적인 장치에 해당하는 HUD, ADAS 등을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들 중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VM, Around View Monitor라고 하는데 차량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변 360도 실시간 이미지, 예상 경로나 회전 각도, 장애물과의 거리 등을 보여주어서 운전자가 주행이나 주차 시에 효과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차량의 운행 상태, 안전 운행 정보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내비게이션, 메시지, 전화 수신 등의 정보를 전면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에 표시해서 운전자의 시선 분산을 최소화하고 편리함을 이제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HUD 시스템을 사용해본 운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본 사용자들이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추후 나오는 자동차들에 더 많이 장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미래에 나오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의 옵션이 아닌 필수 시스템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부실한 면이 컸습니다. 하지만 1분기부터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대로 실적이 꾸준히 상승해 준다면 올 연말 매출 약 4천억, 영업이익 200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트렉스는 그 알리바바 그룹 자회사랑 손잡고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개발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10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727조 정도 됩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술적 주목을 이제 상당히 받았는데요. 현재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테마들의 흐름을 보면 조만간 자율주행 테마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450원 제시해드립니다.
마지막 종목은 JW 중외제약입니다. 동사는 의약품 제조, 판매 및 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수액제로 유명한 업계 상위 제약회사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악템라의 국내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로 효용성이 있다는 이슈를 받았습니다. 악템라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이슈랑 이미 긴급 치료제로 선정된 렘데시비르를 병용한 임상도 진행한다는 것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달부터 환자 등록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추천드렸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었던 동아약품, 제일약품, 부강약품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JW 중외제약 역시 이러한 기대감에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재료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승도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 저희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4,0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JW 중외제약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부강약품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어요? 네. 지난주 아니 이번 주 월요일 이제 부강약품을 드렸는데요. 이길 한 5% 정도의 갭 상승이 바로 나왔다가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시세가 다시 살아 올라오면서 단기 이평선 정배열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드렸던 동아약품이나 제일약품 등 제약 섹터가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어린이 괴질 등의 이슈로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강약품 역시 이제 좋은 시세가 충분히 이런 이슈들로 나와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28,000원 이하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수익 구간이고 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손절가만 26,000원으로 수정하고 기존 목표가는 31,000원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부강약품 듣고 왔고요. 오늘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 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단기 종목으로 JW 중외제약 생각했는데 방송을 준비하는 시점보다 시세가 조금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직 매수 유효한 구간이라 생각이 들고요. 단기 하락 추세 돌파 시도가 한 차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이제 종목 설명드렸던 것처럼 악템라 임상 3상 진행 중인 점 그리고 렘데시비르랑 함께 치료약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 이슈는 어느 한 곳에서 만들어질 경우에 다른 경쟁 회사들의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종목별로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단기간에 시세를 만들어서 빠져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에 관련 섹터들 시세가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 34,000원이고 금일 종가 매수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JW 중외제약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